하락장이라고 주구장창 계속 내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변동성을 잘 활용해서 또 여기 뭐 48K 가자 뭐 이런 조금 뭐 하락장이지만 나름의 수익을 조금 약간의 그 중기적인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뭐 이런 구간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구간들 활용하셔서 뭐 용돈벌이 좀 하시다가 다음 재매수 시기를 노리시는 것도 또 하나의 또 전략이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그리고 예비 부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온체인 데이터와 우리 과거에는 영향력이 좀 있었지만 요즘은 시들시들한 채굴자들의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비트코인을 반드시 팔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기에는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남아있어요. 즉 지금 팔아도 무방합니다. 지금 팔아도 여러분의 투자는 꽤나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팔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기에는 모든 지표들, 모든 연구 분석 결과들이 아직은 조금씩 한 2% 정도 부족한, 시기적으로는 약 1개월에서 길게 보면 한 1개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부족한 수준, 조금 짧게 보면 앞으로 길어야 2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한마디로 앞으로 짧으면 2주, 길면 한 6주가량, 그러니까 2주 더하기 6주 나누기 2 하면 4주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점은 가운데 좀 세워놓고 앞으로 남은 한마디로 조금 더 기다려볼 만한 시기는 대략적으로 한 1개월가량 남아있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드려야 되는 의견과 가장 보면 유사한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점유율 또한 다시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크게 낮아진 뒤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온체인 데이터, 가장 기본적인 해시레이트부터 중장기 투자자들의 움직임 그리고 거래소 보유 물량 이런 것들이 아직은 그렇게 위험한 때는 아닌데 라는 판단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약세 구간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억 5,800만 원 또 10만 8천 달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오늘 방송 시작 후 약 30분 동안 물론 성에 차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지난 거의 4주에 가까운, 정확하게는 이제 부족하긴 한데 아무튼 거의 4주 동안의 공백 기간 동안의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또 4주 전과 지금과의 어떤 차이도 조금은 더 명확해지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 의견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불안함은 조금 잠재워지셨습니까? 아니면 불안함이 더 고조되지는 않으셨나요?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는 비트코인의 투자 비중에 따라서 또는 알트코인의 투자 비중에 따라서 나뉠 겁니다. 알트코인 투자 비중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불안함이 오히려 고조되셨을 수 있고, 비트코인 투자 비중이 조금 더 높거나 아니면 엇비슷하신 분들, 아니면 하다못해 비트코인 비중이 한 4분의 1, 한 25% 정도만 돼도 불안함이라기보다는 약간의 긴장감, 이 정도 수준이시겠죠. 알트코인은 원래부터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불안한 투자가 맞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알트코인을 투자하는데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하루만 해도 크리티컬한 결과가 그게 상승이든 하락이든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늘 긴장하셔야 되는 게 맞죠. 아무튼 오늘 전체적인 시장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저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 9월 10월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죠? 거의 3년을 기다렸던 이 시기인데 아무리 개인적인 어떤 저한테는 사실 그거 제일 중요하기는 하죠. 근데 그것만큼이나 또 9월 10월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이라서 어차피 미뤄진 거, 어차피 10월 둘째 주보다는 10월 넷째 주가 낫겠다 싶어서 10월 넷째 주를 일단 필요를 좀 미뤘고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이 싼 가격이다. 다만 매수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요 점도 좀 착안을 해주시고, 이제 시간상으로는 머지않은 미래에 정점을 찍고 장장 1년간의 하락장을 이제 대비해야 됩니다. 그 시기가 저는
한 달여 이내일 것으로 보이고요. 길어봐야 6주, 짧으면 2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오늘 당장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이제 숏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빤히 예상되는 1년간의 하락장을 마냥 재매수 구간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저보다 시간적인 여유라던가 아니면 뭐 선천적으로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아니면 뭐 그냥 나는 선물 투자라는 것 자체를 아예 하기 싫어. 뭐 이런 분들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그랬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은 굳이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길면 6주 짧으면 2주 뭐 대략적으로는 한 달 이내에 매도를 하고 나면 약 1년 가까이 하락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1년 동안은 나에게 주어진 뭐 휴식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쉬다 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하락장에서도 나름 예전에 우리 21년도 하락장에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하락장에서도 나름 쫌쫌따리 벌 수는 있어. 그죠? 반등하는 날이 있거든요. 하락장이라고 주구장창 계속 내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변동성을 잘 활용해서 또 여기 뭐 48K 가자 뭐 이런 조금 뭐 하락장이지만 나름의 수익을 조금 약간의 그 중기적인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뭐 이런 구간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들 활용하셔서 뭐 용돈벌이 좀 하시다가 다음 재매수 시기를 노리시는 것도 또 하나의 또 전략이니까 무조건 뭐 숏을 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나는 이 구간도 활용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난 3년간 정말 바쁘게 보내왔던 에서 조금 좀 프리하게 본인에게 주는 뭐 휴식 구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또 사전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직 최고점이 아니고 아직 기다려볼만 하지만 그 다음 최고점 이후 맞이하게 될 또 약 1년간의 하락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또 숏칠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권장드리는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이번 시장에서 번 돈의 적어도 50%는 그러니까 적어도입니다. 이번 시장에서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500은 빼야 된다는 얘기고 이번 시장에서 1억을 벌었어. 그러면 5천만 원은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50%는 현실 세계, 즉 여러분의 계좌로 가져오시기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비트코인의 사이클을 한번 맞이할 때마다 현실 세계에서의 내 삶이 조금씩은 나아져야 된다. 이런 주의거든요. 한마디로 투자해서 돈을 뭐 계속해서 증식시키는 이런 방법도, 그러니까 재투자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방법도 경우에 따라서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이거는 어찌 보면 제 원칙이자 또는 뭐 가치관까지는 아니고 뭐 좌우명 정도는 될 수 있겠네요. 한마디로 100% 재투자를 영원히 지속하다 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마지막 사이클에서 한 번에 큰 위기를 좀 겪어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매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 번 돈의 50%는 일단 현실 세계, 즉 여러분의 은행 계좌죠. 은행 계좌 또는 뭐 요즘에는 그냥 테더로 보관하시는 거 이거 나쁘지 않아요. 요새 원달러 환율이 또 어마어마하게 또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코인이 아닌 테더도 이제 뭐 거의 뭐 화폐의 기능을 다 수행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도 테더 기반으로 그냥 이제는 다 운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테더를 갖고 있으면서 그대로 돈처럼 쓸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테더 또한 뭐 꽤 괜찮은 현실 세계로 돈을 가져오는 행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아무튼 간에 코인을 계속해서 재투자 100% 재투자하는 건 저는 좀 제가 추천드리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번 돈의 50%는 현금화하라. 그 현금에는 테더도 포함됩니다만 테더를 사용하시는데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그냥 원화로 갖고 계시거나 요즘 웬만한 그 은행보다 업비트 예치금 이율이 좋다면서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현금화를 어느 정도는 하시면서 예전에 제가 이 표현 많이 했었는데 4년 전에 내가 월세를 살았다면 전세를 살았다면 뭐 자가로 뭐 이거 뭐 부동산적인 표현이니까 조금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아무튼 현실 세계에서의 내 삶이 조금씩은 나아져야 아 내가 이러려고 투자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또 다음 4년도 내가 열심히 잘 버텨봐야지 그 다음 계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관심 있으신 게 뭐 아무래도 자동차, 뭐 시계 뭐 이런 것일 수 있고 또 우리 누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방이라던가 뭐 액세서리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이제 4년 한마디로 팔고 나면은 본인에게 주는 작은 선물, 작을지 클지 자동차가 작은 선물은 아니잖아. 자동차, 가방 뭐 이런 게. 근데 아무튼 그동안의 어떤 내 시간 투자에 대한 보상은 본인에게 조금씩은 좀 해보시고 또 투자 금액의 최소 50%는 현금화 하셔라 라는 게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뭐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공유드리는 투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뭐 나름 전략이라면 전략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숏을 치려거든 지금까지 번 돈을 100% 다 재투자하면서 숏을 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번 돈의 50% 현금화 그리고 나머지 50%를 잘 활용해서 숏을 칠 겁니다. 숏을 안 쳐도 된다. 나는 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1년에 가까운 시기니까 대략 한 9개월 정도 뭐 여행 다녀오셔도 되고 아니면 뭐 나는 뭐 여행 별로 내 취미에 없는데 난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 뭐 방콕 좋아하시는 형님들도 계실 거잖아요. 저 같은 타입. 네. 그런 성향의 분들은 그냥 현물로 그냥 단타 치면서 놀면 돼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가 이제부터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가 팔아야 되는 시기를 잘 잡아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음 재매수 예상 시기까지 다음 저점까지 약 1년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하락장에서 숏을 또 숏으로 수익률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숏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짧으면 2주, 길면은 한 6주 가량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6주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또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술 일정 전까지 주어진 한 4주의 기간 동안 가급적이면은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과 이제 매도 버튼을 눌러야 되나에 대한 판단을 매일매일 지속하면서 하락에 대한 준비, 그러니까 숏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뜻깊게도 또 운이 좋게도 추석이라는 어떤 그 일정이 껴 있어서 저한테 최소가 아니라 저한테 이 4주라는 정말 황금 같은 또 여러분들과 이 같이 보낼 수 있는 이 시간이 주어짐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소중하게 주어진 이 약 한 달여간의 시간을 그 어느 때보다 뜻깊게 보내보고자 매일같이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